네, 그러면은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주제는 소셜 로봇 과제 소개 및 정리입니다. 일단 제가 이 주제를 생각하게 된 이유는 최근에 신입생분들이 많이 들어오셨는데 소셜팀이 왜 소셜팀이며 그리고 하는 일이 무엇인지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많았고, 그리고 이 과제가 올해 마지막 연차인데 기존에 남아있던 분들한테도 이때까지 해왔던 내용들을 이제 정리해서 발표한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먼저 소셜 로봇 과제의 정식적인 명칭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활 환경에서 사회성을 반영한 서비스 로봇의 물체 다루기 원천 기술 개발입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 진행을 했었고요. 이제 올해 12월에 종료가 되고 있는 과제입니다. 그래서 과제 제목에서 보이듯이 이제 사회성과 로봇이라는 단어를 합쳐서 소셜 로봇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음은 목차입니다. 먼저 소셜 로봇 전체 과제 전체에 대한 목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우리 연구실에서 담당하는 연차별 목표와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를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과제의 전체 목표와 이제 각 기관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간단히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생활 환경에서 사람과 로봇이 있을 때를 가정을 하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물 좀 가져다 줘라는 이제 명령을 하게 되면은 로봇이 이 명령을 듣고 수행을 하겠죠. 근데 이제 이 명령을 듣고 바로 수행을 하지 못합니다. 다음과 같이 어, 로봇이 수행 가능한 단위 작업으로 이제 세분화시켜서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뭐 물의 위치를 찾고, 그다음에 그 물의 위치는 냉장고에 있기 때문에 뭐 냉장고 위치를 찾고 냉장고로 이동을 하고, 이러한 일련의 작업들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또 다시 여기서 이제 로봇의 입장에서 보면은 다시 세분화시켜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업들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 총 4개의 기관이 역할을 나누어서 연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물 좀 가져다 줘라는 어떤 정성적인 혹은 추상적인 명령을 이제 단위 작업으로 세분화시켜주는 연구는 경기대학교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냉장고 문 인식, 물병 인식과 같이 로봇의 눈의 역할에 해당하는 연구는 키스트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문을 여는 것과 같이 뭐 로봇의 모션을 계획하고 제어하는 연구는 우리 연구실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지 기술과 전체적인 과제를 총괄하는 역할을 성균관대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개의 기관이 하나의 세부를 이루어서 연구를 해오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만 보면은 그냥 단순한 서비스 로봇의 개발이 주된 목표처럼 보이지만, 여기에서 특징적인 거는 사회성을 반영을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서 망치를 건네줄 때에도 사람이 잡기 쉽게 손잡이 쪽으로 건네준다든지, 혹은 사용자의 의도를 파악을 해서 병을 따서 가져다 준다든지, 이러한 작업들이 포함되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목표는 이제 생활 환경에서 물체의 기능적인 이해와 사회적인 조작 방식을 이해를 해서 서비스 로봇이 물체를 조작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이 과제 전체 목표가 되겠고요. 저희 연구실에서 목표를 다음과 같이 5차년도인데 각각을 한 문장의 질문으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크게 1차년도에는 어떻게 모바일 매니플레이터를 제어할 것인지, 그리고 2차년도와 3차년도에는 이런 기본적인 제어를 바탕으로 여러 제한 조건을 고려해서 어떻게 회피를 하고 어떻게 제어할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4차년도와 5차년도에는 외부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어떻게 모션을 계획하고 제어할지에 대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큰 흐름을 바탕으로 이제까지 결과들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 말씀드리기에 앞서 아마 여러 주제를 다루다 보니까 제가 좀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 혹시나 궁금한 점 좀 있으면은 제가 따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1차년도입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제어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모바일 매니플레이터의 제어 프레임워크 구축입니다. 그리고 일단 모바일 매니플레이터이기 때문에 왼쪽과 같이 홀로노믹 형태가 있을 수 있고, 오른쪽과 같이 논 홀로노믹 형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왼쪽의 홀로노믹 모바일 로봇은 이제 순간적으로 모든 방향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오른쪽과 같이 논 홀로노믹 모바일 로봇은 순간적으로 이제 횡방향으로 이동을 하지 못하는데요. 이 두 가지 모바일 로봇을 고려를 해서 이제 모바일 매니플레이터의 전신 제어 프레임워크를 구축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제어를 바탕으로 2차년도와 3차년도에는 이제 제한 조건을 고려해서 어떻게 회피를 하고 제어할 것인지에 대한 주제들입니다. 대표적으로 로봇이 고려해야 될 제한 조건은 이 3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자가 충돌, 두 번째로 관절 제한, 세 번째로 특이점인데요. 먼저 제일 왼쪽에 자가 충돌인데, 자가 충돌이란 말 그대로 자기끼리 충돌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바일 매니플레이터 같은 경우는 파일과 모바일의 어떤 통합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통합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왼쪽 위의 동영상과 같이 팔끼리 충돌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왼쪽 아래와 같이 모바일과 팔 간의 자가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자가 충돌에 대해서 회피 알고리즘을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두 번째로 관절 제한인데요. 관절 제한은 보통의 관절은 사실 일정한 각도 이상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제한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표인데요. 가운데 동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이제 빨간색 실선이 이 로봇 팔의 팔꿈치 조인트의 관절 제한으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물론 임의로 이제 설정을 해놓은 것이고요. 그래서 동영상과 같이 모바일 매니플레이터의 말단 장치가 고정 위치를 이제 유지를 하고 있는데 모바일 로봇이 뒤로 움직이게 되면 이 팔꿈치 관절은 원래는 자연스럽게 펴져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관절 제한을 90도로 걸어놔서 이거를 잘 회피했기 때문에 더 이상 펴지지 않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특이점인데요. 특이점은 이제 특정한 방향으로 로봇이 움직이지 못하는 형상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위의 동영상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로봇의 말단 장치가 원을 그리면서 움직이다가 이제 원의 끝부분에 도달을 하게 되면 이미 로봇은 다 펴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원은 이거보다 조금 더 커가지고 로봇이 도달을 하지 못하는데도 더 가라고 명령을 했을 때 이 순간 특이점에 도달을 해서 불안정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피를 하게 되면 오른쪽 아래와 같이 원의 경로를 추종하면서 안정적으로 특이점을 회피하면서 제어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 세 가지 제한 조건을 고려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유 자유도를 고려한 계층적 제어기 개발입니다. 여기서 제가 두 가지 키워드를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여유 자유도입니다. 여유 자유도는 로봇의 자유도가 하고자 하는 작업의 자유도보다 남아서 남는 자유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계층적이란 말은 여러 가지 작업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작업들 간에 우선순위가 존재할 때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다시 천천히 생각을 해보면 여유자유도가 있다는 말은 이제 원하는 작업 이외에 추가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다는 말이 되겠고 그 말인즉슨 다수의 작업이 존재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작업들 간에 또 우선순위가 존재할 때 어떻게 이 작업들 간의 우선순위를 자유롭게 실시간으로 바꿀지에 대한 주제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왼쪽의 동영상을 보시면은 이제 모바일 매니플레이터가 말단 장치 경로를 추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핑크색의 볼의 형태를 가진 장애물이 가까워졌을 때 장애물을 회피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애물 회피 작업을 기존에 수행하고 있었던 말단 장치 경로 추정보다 더 높은 우선순위로 집어넣는 제어기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2차년도와 3차년도까지의 정리이고요. 마지막으로 4차년도와 5차년도에는 이제 환경과 접촉을 하면서 이제 어떻게 모션을 계획하고 제어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구속 조건이 있는 물체의 한팔 이동 조작 모션 계획입니다. 여기서 구속 조건이라고 하면은 문을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가 쉬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을 열려면 로봇의 말단 장치가 원을 그리면서 손잡이를 계속 잡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자세에 대한 구속 조건을 고려하면서 어떻게 이동을 하고 조작할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왼쪽 같은 경우에는 문 열기를 위한 모션 계획 알고리즘이 되겠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 제어를 이용을 해서 문을 여는 알고리즘을 구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양팔 접촉 모션 계획인데요. 지금 왼쪽의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박사과정 심사를 받을 때 사용한 사진인데 예를 들어서 사람이 뭐 한 손으로만 작업하게 되면 이제 균형이 깨지는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작업을 하지 않는 다른 한 손의 접촉으로서 해결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양팔 접촉 모션 계획이라는 말을 붙였고요. 그래서 작년 말부터 오른쪽에 동영상이 있는데 양손으로 문을 여는 것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의 반발력을 보상을 하면서 양팔이 접촉 힘을 최적화하는 이런 것도 알고리즘을 간단하게 심어봤었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사실 접촉점이나 접촉에 대한 타이밍을 일단 미리 정해놓고 힘만 구했다면은 올해는 이제 최적화 기법이 아닌 어떤 다른 방법을 통해서 접촉 전뿐만 아니라 접촉 힘 그리고 언제 접촉할지에 대해서 이제 해결해 볼 계획인데요. 그래서 그 전 단계로서 지금 최근까지 해온 것들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왼쪽에 자세
자세 구속 조건을 고려한 경로 최적화입니다. 여기서 이제 구속 조건은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말단 장치가 원을 그리도록 한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경로 최적화란 말은 로봇의 동력학을 고려하면서 특정한 저희가 원하는 목적 함수를 최소화한 최적의 경로를 계산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네, 여기서 경로라는 말은 시간에 따른 관절의 위치, 속도 혹은 토크까지 포함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제일 왼쪽의 동영상을 보시면은 문을 여는데 이러한 자세 구속 조건을 고려를 해서 지금은 이제 매니플레이터만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 최적화를 한 결과이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 매니플레이터를 다루다 보니까 홀로노믹 모바일 로봇에다가 자세 구속 조건까지 합쳐가지고 문을 여는 경로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홀로노믹은 이제 평면상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논 홀로노믹 모바일 로봇과 자세 구속 조건을 고려했을 때 경로 최적화를 하면 다음과 같이 문을 여는 경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여기까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뭐 여러 가지 형태 있지만 이제 흐름상 맞지 않는 것들은 이제 소개해드리지 않았는데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